자, 이번에는 우리가 그 디버거, 제가 지금 뜸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디버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우리가 파일을 갖고 디버깅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작성한 것 중에 이제 그 마이뉴턴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짠 게 잘 안 돌아가신 분들은 요 메인 펑크 1을 한번 열어줘 보세요. 그래서 에디터에 가셔서 메인 펑크 1을 열어보자. 메인 펑크 1. 요게 이제 근을 구하는 알고리즘이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디버깅이란 것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그 멈춰서는 점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마우스를 적당한 데다가 지금 메인 펑크 1에서는 그 while 문 속에 적당한 데다가 여기를 아무데나 클릭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가셔서 set clear break point 이거 한번 눌러줘 보세요. 단축키는 이제 F12입니다. 자, 그걸 눌렀더니 구호출 앞에 이렇게 빨간 점이 생겼습니다. 요게 브레이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 포인트는 뭐냐면은 멈춰서는 점이다, 그런 뜻입니다. 멈춰서는 점이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 파일을 실행하는 것과 똑같이 디버거라 그래서 디버깅이라 해서 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원래 평상시대로 저거를 실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main func 1하고 실행을 합니다. 자, 그럼 한 1000 정도로 한번 줘보시죠. 자, 딱 주니까 평소 때와는 다른 게 보이고 있죠. 뭐냐면은 일단 커맨드 창으로 가니까 커맨드 창에 프롬프트가 이렇게 앞에 K라는 게 붙었어요. 왜 K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디버거 모드로 들어갔다, 디버깅 모드로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K로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에디터로 가보니까 그 빨간 점 앞에 요 녹색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 지금 멈춰 서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멈춰 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실 거는 우리가 요 커맨드 창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고 에디터 창을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죠. 이렇게 누르는, 제가 이렇게 여기를 커맨드 창을 클릭을 하면 커맨드 창이 활성화되고 에디터 창을 클릭을 하면 에디터 창을 활성화시켰는데, 자, 에디터 창을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F10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쭉 눌러보세요. 몇 번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라인 바이 라인으로 실행이 되면서 지금 저 녹색의 화살표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녹색의 화살표는 엄밀하게 아직 이 라인이 실행이 안 된 상태고요. 왜냐하면 그래서 앞에 있는 거예요. 너가 한 번만 더 누르면 나 이 라인을 실행할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 라인이 실행 안 된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그 데이터 위에다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자, i에다가 가져가니까 지금 현재 i가 이렇게 3 나오고요. 자, 근데 i는 i 플러스 1이라 그래서 이쪽이 3이면 이쪽이 4다. 그건 아니에요. 현재 그냥 i 값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fx를 가져가 보니까 현재는 뭐 저런 값이고 dfx, x. 자, 그러면서 또 역시 F10을 합니다. 또 계속 가죠.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F10, F10, F10. 그러다가 또 보고 싶으면은 변수 위에다가 마우스를 그냥 가져다 대면은 값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이제 에디터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번에는 커맨드 창을 제가 활성화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F10을 눌러봅니다. 자, 커맨드 창을 활성화를 시켰을 때는요, 에디터가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하냐면 그 다음 줄 실행할 거를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 다음에 요거 실행된다, 준비하고 있어라 하고, 그 다음에 또 F10을 누르면은 이렇게 계속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값을 보고 싶으시면 여기는 마우스를 이렇게 대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매트랩에서 하듯이 그냥 합니다. i 값 보여줘. dfx 값 보여줘. 자, 심지어는 뭘 할 수 있냐면 값을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이유에선가 저 값을 지금 살짝 바꿔서 한번 실행해 봐야겠다. 그래서 x를 다시 나는 1020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다음에 F10. 그쵸? 자, 그러면은 그게 그런 식으로 쭉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다예요. 어떻습니까? 5분 지났습니까? 그쵸? 그래서, 디버깅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빨간 점이 뭐냐면은 멈춰서는 점이다. 자, 근데 그 빨간 점을요,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몇 라인 안 되니까 빨간 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줄 한 줄씩 갔는데요. 자, 빨간 점 하나 더 만들어 보세요. 한 13번째에다가, 밑에다가 또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자, 그래도 역시 F10은 F10이죠. F10을 누르면 한 줄 한 줄씩 갑니다. 자, 그랬다가 F5를 누르면 뭐냐면요. 현재 위치에서 다음 빨간 점까지 가란 뜻이에요. F5를 눌러보세요. 5, F5, F5. 지금 이게 위아래로 가는 게 아니죠. 한 바퀴 돌아서 계속 도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듬성듬성 빠르게 가고 싶을 때는 빨간 점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F5를 누르면 되는구나. 그렇죠. 자, 그게 다예요. 아직도 5분 안 지났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매틀랩의 디버거는요, 꼭 버그가 있을 때만 써도 되지만 없었을 때도 내가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보고 싶을 때 써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게 전부 다입니다. 다 됐죠? 그래서 여기 제가 설명 써놓은 거 보니까 만나봅시다. 그래서 보통 때같이 실행을 하고 하면은 이제 빨간 점에서 멈춰 서는 거죠. 그리고 얘는 라인 앞쪽이기 때문에 아직 그 라인이 실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맨드 창에서는 프롬프트가 이렇게 바뀌고, 에디터에서도 돌고 커맨드 창에서도 도는데, 이제 에디터에서는 데이터 팁, 즉 마우스를 옮겨가면서 변수 이름 위에다가 마우스를 놓으면 볼 수가 있고, F10 또는 F5.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보면 F10을 다시 한번 에디터로 오셔서 아직 디버그 하고 있죠? 자, F10 쭉 누릅니다. 쭉 누르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 펑크 1을 만났을 때 저 속으로 기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가질 않고 그냥 저걸 실행하고 있어요. 자, 어떤 함수를 만났을 때 그 함수 속으로 기어 들어가라는 것은 F11입니다. 해보세요. F11. 자, 지금 워낙 짧은 거라서 이렇게 그냥 한 줄밖에 없죠. F11을 계속 눌러보세요. 함수를 만날 때마다 그 함수 속으로 기어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F10이 기본이고 F11 또는 빨간 점을 여러 개 만들어서 F5. 자, 이게 다다. 다 끝났으면 커맨드 창일 때는 Shift F5를 누를 수 있고요. 에디터일 때는 여기 Quit Debugging이라고 보이시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Shift F5를 눌러서 한번 끝이 났더라. 자, 그런데 빨간 점은 없어지질 않아요. 사용자가 없애기 전까지는. 이걸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금 이거는 에디터라고도 취급을 안 합니다. 지금 뭔가 편집이 됐다고 취급을 안 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뭘 바꿀 때마다 항상 여기에 이렇게 별표가 뜨잖아요. 근데 얘는 별표가 안 떴어요. 얘를 넣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은 항상 얘는 디버깅 모드로 들어가죠. 그래서 다 끝나면 항상 이렇게 clear all 다 지워버려라.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 자, 엄청 쉽죠, 그죠? 자, 딱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빨간 점이 아니라 옐로우 닷, 노란 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컨디셔널 브레이크 포인트라 그러는데, 우리가 루프를 한 100만 번을 돌리는데, 이거를 100만 번을 계속 라인 바이 라인으로 보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100만 번째에 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보겠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while 문 속에다 적당한 데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 누르시고, 제일 밑에 가면은 set condition이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컨디션을 적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i가 지금 카운터잖아요. i가 equal 8. 자, 저 문법은 매틀랩 문법이에요. 그죠? i가 8이면 멈춰라. 이렇게. 그죠? 그러면 빨간 점 대신에 노란 점이 생겼죠. 자, 여기다가 빨간 점을 더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자, 노란 점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평소 때 하던 대로 한다. 한다. 역시 멈춰 섰죠. 자, 지금 노란 점에 멈춰 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때 i 값이 뭔지 한번 볼까요? 커맨드 창에서 한번 볼까요? i 값. 그러니까 i가 8입니다. 그 얘기는
이 7번의 이터레이션을 다 돌았고 지금 8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멈춰 서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서는 똑같이 F10 또는 F11 또는 여기다 빨간 점을 더 집어넣어서 F5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디버깅을 할 수 있다. 다 끝났으면은 Quit Debugging 또는 Shift F5 이렇게. 자, 또 다 끝났으면은 점을 없애야 되죠. 노란 점이건 빨간 점이건. 그래서 Clear All 이렇게. 어떻습니까? 정말 쉽죠. 그렇죠? 이게 왜 쉽냐면은 저같이 다른 랭귀지의 디버거 소프트웨어를 한번 공부해 보려는 사람들은요. 와, 참 너무너무 쉽구나. 그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버거, 매틀랩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쉽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파일 IO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간단한 것들은 이제 키보드로 인풋을 주고 또 간단한 것들은 모니터에다가 출력을 한다는 걸 봤죠. 자,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뭐 100만 개다. 그러면 이거는 뭐 키보드에다 입력을 할 수가 없죠. 모니터에도 뭐 100 바이 100의 매트릭스를 디스플레이는 할 수 있겠죠. 근데 휘리릭 지나가 버리니까 별 도움이 안 돼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파일을 이용하죠. 파일에서부터 데이터를 전달하고 프로그램에, 또 프로그램에서 나온 결과를 우리가 다시 또 파일에다가 저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파일 IO, input, output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이미 우리는 사실 봤어요. 매틀랩에는 엄청나게 파워풀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명령어가 있죠. 바로 save였습니다. 그리고 불러올 때는 load. 사실은 딴 거 안 써도 돼요. 이것만 써도 정말 많은 걸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시험을 하죠. 시험을 할 때 데이터를 이제 취득을 한단 말이죠. 뭐 여러 가지 계측 장비가 있겠죠. 취득을 하고 나면 그걸 보통은 우리가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죠. 또는 뭐 엑셀에 저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가장 많이는 이렇게 텍스트나 엑셀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매틀랩을 배워보니까 이게 굉장히 쓰기 쉽고 파워풀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매틀랩으로 갖고 오고 싶은 거죠. 야, 이러면 내가 진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다. 과연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을까? 앞에서 우리가 간단한 텍스트 파일을 봤지만은 이거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죠? 뭐 땜통이 있으면 불러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뭐 불러올 때도 그냥 하나로 불러오고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파일 IO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파일은 공책이다. 공책과 비슷하다. 자, 우리가 공책에다가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그걸 할 때 3단계를 거친다 이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공책을 펼쳐라. 그죠? 첫 번째가 공책을 펼쳐라.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파일 작업에서도 첫 번째가 open a data file입니다. fopen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fopen.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거기다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겠죠. 두 번째는 읽거나 써라. 자, 근데 이제 명령과 조금 이름이 좀 생소하긴 한데 C를 써보신 분들은 좀 익숙하게 하시겠지만요. 읽는 데 쓰는 명령어는 함수는 fscanf고요. 그 다음에 쓰기 위해서 쓰는 함수 이름은 fprintf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공책을 이렇게 닫아야 되죠. 공책을 다 봤으면 닫아라. 그때 쓰는 게 fclose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게 하나가 있죠.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막 이렇게 책을 읽다가 엎어져 잤어요. 책은 여전히 펼쳐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하면 좋죠. 그죠? 하면 좋은데, 뭐,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안 해도 뭐 큰일이 벌어지진 않는다 하는 거를 미리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 3단계다. 열고, 그 다음에 읽고 또는 쓰고 다 끝났으면 닫아라. 3단계를 거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F open과 F close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F open은 문법이 이와 같습니다. 뭐는, 제가 계속 뭐는 하는 이유는 제가 강의록에다가 여기가 FID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저거는 FID 해야 돼. 그게 아니죠. 이퀄의 왼쪽은 변수 이름이고 여기는 어떤 이름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혹시나 계속 이거를 쓰시는 분이 계실까봐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그래도 제일 좋은 이름이니까 쓰는 것 뿐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fopen은 어떻게 하냐면은 파일 아이디를 받아들이고요. 뭐는 fopen,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 이름을 이렇게 따옴표에다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따옴표 속에다가 퍼미션이라는 걸 넣습니다. 자, 우리가 파일 작업을 할 땐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공책을 이제 파일을 여는데 이거를 내가 읽기 위해서 여는지 쓰기 위해서 여는지를 매틀랩한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별로 잘 안 쓰니까 여기는 별로 보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읽을 때는 read니까 R이고 쓸 때는 write니까 W를 쓴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텍스트 파일이 뭐가 있나 한번 봅시다. 자, 저 중에서 이제 아무거나 테스트, 제일 output1.tx를 해볼까요? 그래서, 뭐는 fopen, 따옴표, output1.txt 하고 읽어보죠. 자, 이렇게 했더니, 매틀랩이 뭐라 그러냐면은 3번을 부여했어요. 3번. 자, 왜 이 fopen이 필요하냐면은요. 매틀랩은 이제 이렇게 읽고 나면 거기다가 데이터를 이제 계속 읽어와라 하는 명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매틀랩은 이 파일명을 계속 갖고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열을 때 거기다가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너 앞으로는 3번이야. 그죠? 또 하나 열어볼까요? output2를 한번 열어볼까요? output.txt는 닫기 전까지는 너는 4번이야. 이게 고유 번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타당한 거죠. 자, 만약에 없는 이름을 줘보세요. 여기에 output4가 없는데 없는 이름을 주게 되면은요. -1번을 부여합니다. 이거는 야, 그런 거 없어. 그런 뜻이다 이거죠. 이렇게. 그죠? 자, 지금 이제 R인데 우리가 쓰기를 위해서 한번 열어보죠. 자, 이번에는 여기서 되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딴 거 넣지 마세요. 여기다가 없는 걸 한번 넣어보죠. my output. 그리고 퍼미션을 W로 해보세요. 자, 지금 myoutput.txt는 저 폴더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열어라 했어요. read일 때는 없는 파일을 열으라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그런 파일 없어. 나 그런 거 못해. 그런 뜻이죠. 자, 쓸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이 파일이 없는데 이거를 쓰기 위해서 열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러를 줄까요? 아니죠. 지금부터 만들어내면 되는 거죠. create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없으면 만들어낸다. 그래서 여기 해보시면은 걔는 앞으로 5번을 부여했습니다. 5번.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현재에 있는 파일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뭐냐면 그때는 덮어쓰기를 해버려요. 순식간에 그 속에 있는 모든 내용물을 지워버립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워야 될 게 저기 하나가 있는데요. exp.txt라는 걸 쳐보세요. 자, 저런 내용이 지금 들어있거든요. 저거를 제가 한번 쓰기 위해서 열어보겠습니다.
exp.txt. 자, 6번을 부여했는데 기존에 있던 파일이 어떻게 됐나 한번 봐보세요. 아이고, 완전히 wiped out 돼버렸죠? 지워져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파일을 요 W에다가 넣을 때는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왜? 그 파일 속에 있는 내용물이 순식간에 이게 실행되는 순간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R을 퍼미션으로 쓰게 되면 read고 이때는 파일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겠죠. 읽으라 그랬는데 파일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거죠. W일 때는 쓰라는 뜻인데 없는 경우에는 만들어내고 있는 경우에는 덮어 써버린다. 그렇죠? WT도 이제 W랑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보통 WT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약간 진정한 텍스트 폼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닫아보죠. 지금 3, 4, 5, 6번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3번 닫아라. 또 4번 닫고, 안 닫아도 사실 뭐 큰일이 벌어지진 않는다 그랬죠. 6번 닫아라. 7번은 없어요. 7번은 없는데 닫으라 그러니까 에러를 주죠, 이렇게. 자, 그럼 지금 이제 열려있는 파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다 닫았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여는 것, 닫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봤죠.